오래전에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둘이는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겠지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가랑비에 옷 젖듯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사랑이 옅어지더랍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흘렀다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별 아닌 이별이 시작되었다는군요. 소식이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보내놓은 톡조차 읽지를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더랍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한여름의 사랑 약속을 저버린 채 가을 찬바람 속으로 꽃잎을 떨구었습니다. 쓰디쓴 술 한 잔으로 그 마음을 달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겠지요. 오늘도 그 친구하고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장윤정입니다. 애가타.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를 바라봐 눈으로 나를 안아줘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하는 말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라만 봐도 애같아 맘이 너무 아파서 애같아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느껴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애가 닿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그냥 바라만 봐도 애같아 맘이 너무 아파서 애같아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느껴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애가 닿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역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꽃은 흔들리며 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비바람에 무수히 흔들리면서도 꽃은 보란듯이 피어납니다. 그게 꽃입니다. 예쁜 꽃도 보는 이의 감정 상태에 따라 슬픈 꽃이기도 하고 기쁜 꽃이기도 하죠. 때론 아픈 꽃일 때도 있습니다. 꽃이라고 다 예쁘기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꽃 속에서 위로를 받곤 하죠.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나 누군가를 위로하고 혹은 축하를 하고플 때 꽃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을 받는다면 그 기분 어떨까요? 가을은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결실의 계절입니다. 요즘 들어 여기저기서 많은 시집들을 보내옵니다. 아는 지인도 있고 모르는 시인 수필가도 계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썼던 시와 글들을 모아 시집으로 출간을 하고 지인들에게 보내는 그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충남문학 겨울호에 실린 시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책을 들고 살펴보니 시를 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니, 문학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겠지요. 시와 수필 그리고 소설과 평론까지 두루두루 읽어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그 중에서 시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시는 구재기 시인의 시 눈 오는 소리입니다. 눈 오는 소리, 구재기. 모든 것을 다시 여기에 옮겨와야 한다. 한때 해프게 꾸어왔던 길을 그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바로 지금 여기에 나는 살아있다. 시각은 언제나 지금일 뿐이고 자리는 여기에 마련되어 있으며 두 눈 앞을 늘 바라보고 있으며 같은 목소리를 여전히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잠시 한눈 팔듯 바로 지금 이곳에서 떠날 수는 없다. 골바람의 눈길은 다시 얼어붙기 시작하고 산사지붕이로 눈 내리는 소리 뚝 그치고 나면 모든 것은 다시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시는 추억 속으로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같습니다. 시를 읽으면 작가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나의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방금 소개한 구재기 시인의 시 눈 오는 소리도 그렇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내리는 눈 오는 소리. 그 소리는 느낌에 따라 그리운 이가 오는 소리일 수도 있기에 정막을 틈타 들리는 눈 오는 소리는 더욱 고요함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올겨울 미리 눈 오는 날을 그려봅니다. 이어서 보는 시입니다. 권선옥 시인의 어쩔 거나 읽어봅니다. 어쩔 거나 권선옥. 바다가 물었다. 너 얼마나 넓으냐고. 가끔 바다는 묻는다. 깊이는 얼마냐고. 내 품속에 무엇을 키우냐고, 어떻게 키우냐고 바다는 내게 묻는다. 어쩔 거냐, 어쩔 거냐 자꾸 바다가 묻는다. 짧은 시입니다마는 담긴 느낌은 망망대해를 닮았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독백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산을 오르며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방향이 맞는지 그렇게 점검을 하곤 하죠. 바다에 서면 저도 똑같은 느낌일 테죠. 바다는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스스로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김명수 시인의 시 추석날 읽어보겠습니다. 추석날, 김명수.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갔다.
오랫동안 쓸쓸하게 혼자 있어 술 한 잔 붓고 잔디를 쓰다듬고 내려왔다. 잘 있었어? 보고 싶었어? 할 말 있어? 묵묵무답이다. 본래도 말이 없었지만 더 말이 없다. 내려오는 길에 낯익은 풀꽃 하나 흔들리고 있었다. 그냥 보내기 미안했던겨. 그래 손이라도 흔들어야지. 우린 서로 참 쓸쓸했다. 이 시를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던 짓을 들킨 것처럼요. 어쩜 이렇게 같은 생각으로 추석날을 보냈는지요. 이승과 저승으로 나누어진 갈림길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저 그리움으로 놓아진 마음속 다리뿐입니다. 추석날 성묘 가서 보여주는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한 곡 듣습니다. 진심원 아슬아슬. 사랑하다 헤어지면 남이 되는 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오늘 한 번 더 느껴본 그 기분은 예나 지금이나 좋지 않네. 다른 사람 찾기에도 지쳐버린 나, 세월이란 이런 것인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바람 같은 내 인생아.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친구야 보고 싶다. 술잔이 또 비었다. 언제나 아슬아슬한 인생아. 뛰고 뛰어봐도 제자리란다. 시작할 때 그 자리구나. 변함없다 변함없다 변한 게 없다. 난 돈도 없고 변한 게 없다.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친구야 보고 싶다. 술잔이 또 비었다. 영남아 승철아 윤정아 보고 싶다.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슬아슬한 인생아.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슬아슬한 인생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달력의 숫자를 보면서 생각이 잠깁니다. 그동안 살아온 무수한 날들이 하루하루 가고 남겨진 사연은 태산을 이루고도 남을 만큼인데 가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나를 위한 시간으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방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김소정 시인의 시 그대 생각 읽어봅니다. 그대 생각, 김소정. 나비들이 꽃잎에 사뿐 내려앉을 때, 매미들이 목이 터져라 자기 짝을 부를 때, 노란 은행잎 안식처럼 사뿐히 내려오고 빨간 단풍잎 위로 가을빛 뚝뚝 떨어질 때, 하얀 눈이 촘촘하게 내 가슴으로 나부낄 때, 그대는 아직도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누군가를 가슴에 품은 날부터 시시때때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늘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리움이 가끔은 의문부호를 던집니다. 나는 이만큼 그대를 생각하는데 그대는 혹여 잊고 지내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것이 지나치면 힘들어집니다.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될 테니까요.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는 시는 김한중 시인의 콩나물시로 읽어보겠습니다. 콩나물시로 김한중. 발이 시렸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구멍난 바닥에 제각기 몸을 뉘고 꿈꾸던 시간들이 마르지 않게 서로의 여윈 발목을 끝없이 적셔 주었다. 쳇다리를 지나 물바지 자배기 속으로 떨어지는 물소리, 자주 꿈의 언저리를 적셨고 젖을수록 강해지는 꿈들은 조금씩 겨울의 빗장을 풀며 자랐다. 아무도 함부로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 어깨에 어깨를 기대면서도 서로의 아픔과 기억을 더듬어 거리를 두고 서로가 일어서야 할 공간을 위해 몸을 움츠렸다.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한 줄기로만 살아오를 것. 바닥을 알 수 없는 어둠의 깊이 제각기 허공을 향해 쏘아 올리던 작은 주먹 같은 별들. 어둡고 무거웠던 하늘을 밀어 올리고 검은 보자기 속 헤아리던 시간과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겨울 아침을 녹이는 국 한 그릇, 어울려 위안이 되는 나물 한 접시가 되었다. 오래도록 꿈꾸던 자들의 멸망을 모아 소박한 밥상을 다독이는 샛노란 희망이 되었다. 추억이 담긴 콩나물 시루입니다. 지금이야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다 먹지만 예전에는 직접 길러서 먹었는데요. 사랑방 윗목에 자리하고 검은 보자기로 덮어놓고 키우던 콩나물 시루가 집마다 하나씩은 있었을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보자기로 덮어놓고 키우면 노랗게 자라 올라오던 콩나물들이 소복하게 키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콩나물 시루 속에 콩들이 커가는 모습을 내가 콩나물이 되어 느껴보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서로 욕심내지 않고 비켜서주며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콩나물의 모습에서 한 가지 배웁니다. 바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다음에 읽어드릴 시는 나태주 시인의 사랑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나태주.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네가 웃으면 나도 웃고 네가 울면 나도 울고 네가 꽃피면 나도 꽃핀다. 네가 태양이면 나는 너의 해바라기 꽃, 네가 달림이라면 나는 너의 달맞이 꽃. 그렇지만 너는 나 때문에 살지 말고 너 때문에 살아라. 그것이 내 사랑이란다. 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셨네요. 나는 너 때문에 살지만 너는 너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햇살은 차별을 모릅니다. 골고루 나누어 주려고 하죠. 가끔 구름이 해찰할 때도 있지만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 말고 내게 행복한 것이 사랑이라는 말, 가슴에 남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아니면 지금도 존재하는 누구도 사랑의 정의를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그때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가져다 붙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면서도 참 애매한 것이 사랑이다 보니 실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조차 그 모양이 천차만별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지 말고 좋아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리는 시는 서석순 시인의 시 떠나가는 사람아 소개합니다. 떠나가는 사람아, 서석순.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둘러 가시나요? 여름도 다 가지 않았고 서늘한 바람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한여름 이겨내지 못하고 급행열차에 영혼을 실었구려. 눈물조차 말라버려 그대 가는 길 바라만 보는 이 심정을 헤아리기는 할까. 조석으로 출퇴근하는 그대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는 마음속으로 간직합니다. 마음이 시리고 아픕니다. 그대의 소리 없는 미소도 이제는 볼 수 없고 양손 가득 일꾼들 챙기던 먹을거리 들고 오던 그 모습 어디 가서 찾을까요? 그대의 고운 마음 파란 하늘 어느 끝에 주렁주렁 매달려 복으로 빛이 되어 오리라 믿어봅니다. 잘 가시어요. 편안히 잠드소서. 시를 쓰다 보면 내용 속에는 대다수가 그리움, 사랑, 슬픔, 미움 그런 다양한 마음속 심상을 시로 표현하는 예가 많습니다. 읽는 시 모두가 그렇다고 봐도 될 만큼 익숙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시는 그런 것들을 자양분 삼아 써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허각 언제나,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두 곡 연이어서 들어봅니다.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나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네 생각이 나. 환한 미소로 시작하고 지친 하루 끝에서 또 네 생각에 나. 누구보다도 난 행복한 사람. 이제 슬프지 않아 다시 울지도 않아.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네가 눈물 흘려도 멈춰줄 순 없지만 너의 곁에서 함께 울어줄게. 이제 아프지 말자 다시 울지도 말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가을이면 많은 사람들이 쓸쓸해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성했던 잎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으며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을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데요. 올해는 그 가을을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즐기질 못하고 보냈습니다.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나면 가끔은 내 방식대로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이어서 소개하는 시는 신동근 시인의 사랑한다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신동근. 그대 슬퍼하지 마라.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울지 마라. 거친 들판 여기저기 작은 풀꽃들도 바람에 몸을 맡기며 그대를 열렬히 사랑하지 않는가.
작은 몸뚱이에 달린 가녀린 꽃들은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 원망도 하지 않는다. 키 작은 풀꽃이나 못생긴 꽃이라 해도 바람이 불면 일제히 일어나 춤춘다. 그대, 소중한 그대, 한 번뿐인 이 들녘 한 구석의 삶일지라도 원망과 한숨은 버려라. 그대의 운명을 열렬히 사랑하고 개척하라. 그대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고 누추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난 그 방에 머물고 싶다. 사랑한다면 20살의 찬란한 아침처럼 내 빛이 빛나는 그 방에. 네, 사랑한다면 그래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모를 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가끔 어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집착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사랑일 수 있을 텐데도 그런 마음을 상대방에게서도 강요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동구 시인의 시는 그런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위로하며 말없이 자기 곁에서 지켜주는 든든함으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은 각자 것이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어서 보는 시는 신현보 시인의 시 밤을 줍다 읽어보겠습니다. 밤을 줍다. 신현보. 가을빛 한 자락 허리를 감고 바람 스친 자리에 떨어진 밤송이를 바라보며 겸손을 줍는다. 높이 솟은 가지 위의 열매. 손 닿지 않는 곳에 있음을 원망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 낮은 자세로 땅에 떨어진 밤토를 줍자. 금빛 가을 햇살 아래 누구의 것도 아닌 이 선물은 내 작은 손 안에 담겨 속삭이듯 인생을 얘기한다. 욕심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지혜의 손끝은 땅을 가리킨다. 낮은 곳에서 얻은 기쁨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 밤을 줍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닫는다. 인생의 진정한 풍요는 땅 위의 작은 밤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시인은 떨어진 밤을 줍는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인생을 살폈습니다. 떨어진 밤에게서 배우는 낮은 몸가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겠지요. 바로 겸손입니다. 말로는 무수히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주지만 막상 삶의 일상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겸손이거든요. 어떤 일에 먼저 앞서는 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사회가 잘못됐다 합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낮은 곳에서 얻은 기쁨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시인의 말이 호소력 있게 들립니다.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시는 제 시인데요. 내 안의 시간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의 시간, 여규영. 아주 가끔은 번듯함보다 남노함이 빛나는 시간이 있다. 까마득히 사라진 가녀린 추억 하나 끄집어내곤 잊은 적 없던 그것을 스스로 잊었다 억지를 부리고 살았던가 보다. 불쑥불쑥 생각이 그곳으로 떠날 때 남노함만 남은 내 어린 추억은 아름답게 빛난다. 대웅전 처마 끝의 풍경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남기고 싶다면 부질없는 나의 욕심일까? 이젠 번듯함보다 남노함이 빛나는 시간이 좋다. 내 안의 시간, 이 시는 내 안의 나를 위로하는 시입니다. 참 어렵게 살아왔지만 비굴해하지 말라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위로입니다. 시작은 보잘것없이 시작되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보잘것없음이 빛이 나더라는 것을 깨닫고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더없이 소중하고 빛나는 행복을 남겼습니다. 다음 시 또 소개합니다.
유준화 시인의 시 가을 잎들은 읽어드립니다. 가을 잎들은 유준화. 가을비에는 칼날이 들어있다. 나뭇잎의 금속선 비에 칼날이 선을 긋는다. 늑골까지 차갑게 파고드는 아픔 때문에 가시를 키우는 잡목숲으로 가자지구의 땅처럼 비는 융단 폭격을 시작한다. 짐을 싸는 소리와 한숨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와 그래도 그 친구는 한평생 잘 살았어 하는 소리와 눈에 안 보이면 이미 저승에 가 있는 친구와 친구의 부음을 늦게 알았다는 탄식과 암울한 병동과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과 체념이 그래도 내일의 안식을 염원하는 기원이 꽃무르처럼 상사화처럼 붉게 피어있는 계룡산에서 60년 나뭇잎 동창들끼리 모여 소주를 마셨다. 단풍 돈 나뭇잎들의 낮술에 취한 몸통에서 톤 낮게 연주하는 지선상의 아리아가 들린다. 그래도 아직은 뜨겁게 매달려 보는 거야. 나이가 들고 그런 모습을 돌아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일 겁니다. 내 모습이 이제는 가을 잎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힘없고 나약해진 스스로의 모습에서 자주 반추하곤 하는 생각들일 겁니다. 그런 가을 잎들의 한자리에 모여 같은 모습으로 슬퍼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즐겁게 살아보자고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노래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김양이 부릅니다. 우지 마라 듣고 오겠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사랑이라 다 그런 거다 저마다 큰 사연 가슴에 묻고 살지 미련이 왕상 울지 말어라 정해진 운명이야 달려라 외길 인생 후회는 없다 하지만은 나무에 한들 날았구나 울지 마라 우지를 말어라 묻지 마라 묻지 마라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다 가다가 힘이 들면 한 번쯤 쉬어가지 미련이 막상 울지 말어라 정해진 운명이야 할자라거니 달려라 외길 인생 후회는 없다 하지만은 나무에 한들 날았구나 웃지 마라 웃지를 말어라 정해진 운명이야 할자라거니 달려라 외길 인생 후회는 없다 하지만은 나무에 한들 날았구나 웃지 마라 우지를 말어라 웃지 마라 우지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분주하던 시간들을 이제 조심스레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넘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참 분주하고 열심히였다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딱히 머릿속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약간의 나에 대한 실망과 부족함을 발견한 것을 위안 삼아야 할까 봅니다. 뭐 사는 것이 다 그럴진데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만큼 생각의 크기를 키우며 성장해 온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으로 내년을 준비합니다. 도전하고 배우고 하면서요. 자, 이제 또 시 감상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시는 이병헌 시인의 땅 뺏기입니다. 땅 뺏기, 이병헌. 고염나무 아래 너른 마당 한쪽 사금파리로 만든 사각지구. 햇빛 강하게 내려 바깥마당 점령해도 나뭇잎이 만들어준 시원한 나라. 각자 모퉁이에 집 짓고 손톱만한 무기로 떠나는 여행. 3번 튕겨 집으로 돌아와야 새 땅을 얻을 수 있다. 땅을 벗어나면 기회가 없어지고 안착해야 얻어지는 땅. 욕심이 돋아 뱁새가 황새되려다 땅은 넓히지 못하고 꿀밤만 맞았다. 울음 대신 웃음만 배실되던 바람 불던 오후. 입으로 총질하는 나라에 톡톡거리는 햇살 담아 시원한 바람 가득 차면 좋겠다. 어릴 적에는 즐겨 했던 그런 땅 뺏기 놀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땅 따먹기라고 불렀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참 많이 즐겨 하던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시를 읽으며 느낀 것은 시 속에 그 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마당 한쪽에 둥근 원을 그리고 각자 자기 털을 잡아 앉아서는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눈에 힘주고 집중하던 생각이 납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자기 욕심 차리려고 어떻게든지 자기 땅 하나 더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투기에 열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자, 그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땅 뺏기에서 같이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땅 뺏기라는 놀이를 시로 쓰신 이 시를 읽으며 잠시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동심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이어서 보는 시는 진명희 시인의 시 시간의 흔적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흔적, 진명희. 오래된 가죽 지갑이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한다. 속살을 보이는 듯 수줍은 몸짓, 속삭이듯 전해오는 따스한 온기, 참으로 고맙고 감사했다. 이 작은 세상에서 흩어졌다 모아지는 마음을 보며 보이지 않는 넉넉한 세상을 꿈꾸기도 했다. 시간의 흔적은 또 다른 시작의 이정표이다. 오래된 것에 대한 애증일까요? 그럴 겁니다. 무심으로 곁에 있었는데 어느 날 낡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주기적으로 거기에 눈길이 가곤 했죠. 왠지 모를 서글픔도 배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안도감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든든하게 나를 지켜온 감사함일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만들어 놓은 무심함 속의 감사함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마음의 크기는 한층 더 넓어지는 겁니다. 다음 시입니다. 최명규 시인의 저녁이라는 시 읽어드립니다. 저녁, 최명규. 파르름한 솔가루 타는 연기, 초가집 굴뚝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와 낮은 산허리 잘라 시냇물처럼 흘러갈 때 대금소리 은실은실 강처럼 흐르는데 송림을 지나서 사운되는 그리움이 애절한 휘몰이로 변한다. 몸통을 비워내고 지나는 한숨 모아 이어질 듯 끊어질 듯 애간장을 끊어내는 한탄가. 산허리 돌고 돌아 어머님의 무덤가에 눈물 한 줌 덜어놓고 검은 광목 치마처럼 밀려오는 땅거미, 저 마디마디 지나온 한숨이
노곤한 삶 여미고 간 어머니, 파르름 저녁 연기 한 맺혀 흘러가네. 우리는 평소에 하루 시간 중 지정된 시간들을 살피고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점심은 점심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와 머릿속에 느껴지는 온도가 달라서 그냥 지나치는 것일 텐데요. 잠깐이라도 그 찰나의 시간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이 시 속에서처럼 그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추운 겨울 속에 있을 겁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기온으로 아직은 겨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날씨 속에 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상의 동물들과 식물들, 변화하는 날씨에 소리 없이 적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멸종을 맞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충남문학 겨울호 속의 시들을 골라서 일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 말고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시를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여 참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나중에 또 소개할 기회가 되면 그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나훈아의 18세 순위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틈 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나이는 18세